반갑습니다, 여러분. 목재 및 목재 제품에 대해 수입 신고 후 통관 승인을 받았으나 나중에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알고 난감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으면 통관 후에도 함부로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할 수 없으므로 조건부 적합 사유에 맞게 신속하게 보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부 적합과 부적합 판정 유형을 살펴보고 사유별로 상세한 보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건부 적합과 부적합 판정 유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적합 판정 유형으로는 생산회사와 수출회사의 관계 서류 누락, 신고 내용과 상업 송장의 수출회사 정보 상의, 신고 내용과 상업 송장의 수입회사 정보 상의, 신고 내용과 인증서의 수출회사 정보 상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적합 판정 유형으로는 수량 상의, 금액 상의, 관계 서류 미제출, 상업 송장 미제출, 신고 내용 오기, 파일 오류 또는 서류 확인 불가, 별지 제1호 서식 미인정 국가, 목재 수종 비율표 누락, 구경문 번역본 누락, 인증서 만료, 정부 직인 누락, 관계 서류 원본 누락, 별지 제1호 서식 일부 정보 누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산회사와 수출회사의 관계 서류를 누락하거나 신고 내용 및 서류 간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기존의 신고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조건부 적합 사례는 공급망 내의 업체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특히 생산업체와 수출업체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수출업체가 보유한 목재 합법성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업체 이전의 공급망에 대해 합법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 공급망 소명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산업체, 유통업체와 같이 최종 수출업체 이전의 업체가 보유한 목재 합법성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재 합법성 입증 서류를 보유한 업체로부터 최종 수출업체까지의 공급망이 드러나도록 업체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FSC 인증서 제출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벌채업체 A, 유통업체 B, 수출업체 C를 거쳐 목재 및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어느 업체가 보유한 인증서든 목재 합법성 입증 서류로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업체가 보유한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별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통업체가 보유한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유통업체와 수출업체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벌채업체가 보유한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벌채업체와 유통업체, 유통업체와 수출업체 모두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계약서, 선화증권, 포장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재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신고 내용 및 서류 간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입업체의 주소 정보가 신고 시 기입한 내용과 상업 송장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우선 조건부 적합 판정이 내려지지만 단순히 잘못 기입한 경우라면 보안기한 내에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연락하여 부적합 처리토록 신청하고 올바른 주소로 기입하여 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소 이전 등 별도 사유로 수입업체의 주소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기존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상의 주소와 상업송장상의 주소가 명시된 사업자 등록증을 각각 구비하여 제출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의 구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서류상의 주소 정보는 도로명 또는 집원으로 일괄 통일하여 기입해 주시면 보다 신속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업체의 주소 정보가 신고 시 기입한 내용과 FSC 인증서 등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 상의 주소 정보를 단순히 잘못 기입한 경우라면 수입업체의 주소 정보가 상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안기한 내에 부적합 처리토록 신청하고 올바른 주소로 새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 주소 정보가 기재된 최신 입증 서류로 다시 구비가 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를 보안 서류로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증 서류를 다시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FSC, PEFC 인증서의 경우 인증서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서 상의 업체명과 주소 정보 등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재 합법성 입증 서류 중 목재 수종 비율표를 누락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목재 펠릿과 합판과 같은 가공 제품은 여러 원산지에 여러 수종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벌채 허가서만으로 목재 합법성 입증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목재 수종 비율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출국이 베트남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 협의에 따라 벌채 허가서뿐만 아니라 합법성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목재 수종 비율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재 수종 비율표란 목재 제품의 어떤 원산지에 어떤 수종이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포함되었는지 소명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빈탕고르와 베트남산 아카시아와 떼죽나무의 합판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화면과 같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목재 수종 비율표는 원산지, 수종, 수종별 비중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별도 법령상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이외에도 목재 합법성 입증 서류의 번역본을 누락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청 고시 수입되는 목재 제품의 합법 벌채 판단 세부 규준 제4조에 따라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목재 합법성 입증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 임산물 교육 시스템에서 정형화된 입증 서류에 자가 번역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템플릿이 없는 서류의 경우 합법성 입증 서류에 한해 직접적인 번역 신청도 받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인증서 만료, FSC, PEFC 등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실상 유효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합 처리 유형에 해당됩니다. 정부 직인 누락, 고시 제3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원산국의 벌채 허가서는 정부 직인이 찍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베트남의 벌채 허가서의 경우 정부 직인이 필수인 바 직인이 누락된 경우는 유효한 입증 서류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입증 서류 원본 누락, 앞서 번역본 미제출 시 부적합 판정이 된다고 알려드렸는데 반대로 번역본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본은 목재 합법성 입증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이나 번역본만으로 증빙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부 정보 누락, 고시 제3조, 제4호, 제 라목에 따라 목재 합법성 확인서인 별지 제1호 서식이 입증 서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업체, 원산지, 수종 등 서식 내 일체의 정보는 목재 합법성 입증을 위한 필수 자료로서 누락 시 해당 서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건부 적합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주요 사유와 사유별 보안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교육이 원활한 조건부 적합 보안은 물론 최초 수입 신고 시 적합 판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